자, 우리 보면 대명사는 시험 문제에서 총 4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첫째, 우리가 독해나 아니면 뭐 순서 찾기 이런 문제에서는 어법이 아닌 문제에서는 어떠한 명사를 대신했느냐 이걸 이제 꼼꼼하게 분석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우리 어법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명사는 어떤 자리에 놓이느냐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살짝 바꿉니다. 특히 인칭 대명사가 그래. 그래서 너희들 중학교 1학년 때나 초등학교 때 I, my, me, my 막 이런 거 외웠잖아. 그거를 우리 문법에서는 자리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격의 변화 이렇게 불러요. 이 격은 주어 자리에 있으면 주격, 그죠?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목적격,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자리에 있으면 소유격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패턴 3가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자. 첫 번째, 1. 소유격과 무슨 대명사? 소유 대명사의 관계를 조금 알아봅시다. 그죠? 우선 소유격은 대명사의 격변화 중에 하나지만 명사라고 불리면 조금 안 돼. 얘는 명사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형용사야. 얘는 대명사인데 명사라기보다는 누구의 기능을 주로 한다? 형용사로서의 기능을 하고요. 우리말로 얘를 번역하면 땡땡의 이렇게 번역이 돼요. 나의, 너의, 그의, 그녀의, 좌의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죠? 이해되겠죠? 그의 반면에 요 소유 대명사는 말 그대로 합성이야, 합성.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와 명사를 대신한 대명사가 더해진 거예요. 그럼 아까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우리가 무슨 격이라고 했죠? 소유격이라고 했고, 그 뒤에 어떤 명사를 나타내는 대명사의 기능을 하니까 이렇게 명사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 대명사는 소유격 더하기 명사를 몇 글자로? 한 글자로 만든 거구나. 그래서 우리말로 했을 때 해석이 뭐뭐의가 아니라 뭐뭐의 것이라고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얘는 뭐뭐의라고 해석이 되는 형용사니까 뒤따라 뭐가 나와야지 돼. 얘 뒤에는 이렇게 명사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에 반면에 얘는 벌써 뭐뭐의 것이라고 해서 명사 기능까지 다 하니까 얘 뒤에는 뭐가 안 나오는 게 명사가 당연히 뭐 해야 돼? 안 나오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소유격하고 소유대명사의 큰 차이는 해석과 뒤에 명사가 오고 안 오고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해되겠죠? 하나 더 하고 우리 문제에서 또 찾아봅시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이게 제일 어려워요. 별표 하나 치고 메모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이 공간에다가 적어놓는 것도 괜찮을 거야. 얘는 좀 중요해. 자, 뭐냐? 목적격이라고 불리는 거 있어. 목적격. 목적어 자리에 오는 대명사의 변화꼴 목적격하고 부딪히는 건 당연히 뭘까? 맞아. 무슨 대명사? 죄기 대명사. 이 두 개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개념부터 잡아봐야죠. 자, 목적격은 어느 자리에 쓰는 변화형이라고? 맞아. 목적어 역할을 하는 자리에 쓰는 명사, 대명사의 변화형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요. 얘도 그렇지. 어느 자리를 차지한다? 목적어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을 쓰고 어떤 경우에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쓰냐면 간단해. 주인공, 행위자라 불리는 주어와 목적어는 원칙적으로 같아 달라? 같은 일이 아니어야 돼. 동일한 사람이 아니어야 돼. 그런데 간혹 가다가 쓰다 보면 행위자라는 주어 자리에 있는 단어랑 이 목적어 자리에 오는 단어가 뭐 하는 경우가 있어? 같아지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목적격을 쓰는 게 아니라 셀프나 셀프즈를 붙인 뭐? 죄기대명사라는 걸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 봐봐. 선생님이 때려. 그죠? 선생님이 때리는 거는 하나는 이렇게 의준이가 먼지 막 의준이를 막 때릴 수 있죠. 그럼
나는 의준이를 때린다. 나랑 의준이는 다르니까 의준이를 무슨 격으로? 목적격. 남자니까 힘. 하이를 때리면 펄 적는데. 그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때리다 보면 이렇게 바보같이 나만 때리는 데 있잖아. 그럼 내가 때리는 대상이 누구야? 나야. 원래는 목적어는 달라야 되는데 내가 나를 때리죠? 그럴 때는 I hit me가 아니라 그 me 자리에 목적어 대신에 뭐 쓴다고요? 제기대명사. I hit myself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언제 제기대명사 쓴다? 주어랑 목적어는 달라야 되는데 같은 상황에 쓰는 게 무슨 대명사? 제기대명사. 그래서 한자 이름이 다시 재, 돌아올 귀 이런 뜻이다. 주어는 목적어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데 얘는 주어가 행위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왔다. 그래서 이름이 제기대명사입니다. 요게 중학교 1, 2학년 버전의 제기대명사야. 그런데 선생님이 낸 문제는 요걸 단순하게 물어본 게 아니라 요거에 좀 더 심화 버전입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짧게 또 한번 정리해주고 갈게요. 그죠? 자, 목적어 기억해야 돼. 목적어. 자, 목적어는 누구 뒤에 오냐면 맞아. 타동사라 불리는 동사 뒤에도 오죠? 그치? 동사 뒤에도 오지, 그치? 그런데 간혹 가다가 동사가 다른 단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습을 바꾼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 얘를? 동사가 다른 단어 하기 위해서 모습을 바꾼 거를 동명사, 분사, 투부정사 이런 걸 뭉쳐서 뭐라고 부르지? 동사가 다른 동사 기능을 하고 무슨 동사? 준동사 이렇게 부르잖아. 개념 이해돼요? 대표적인 게 투, 동사원 이런 것. 그러면 자 마찬가지야. 동사 뒤에는 목적어 듯이 준동사 뒤에도 당연히 뭐 올 수 있어? 그렇지, 목적어 올 수 있어. 이해되겠어? 동사 뒤에 목적어 듯이 준동사 뒤에도 목적어 올 수 있지. 자, 이때 목적어 제기대명사 목적격 구분을 하려면 뭐랑 뭐가 같으냐 다르냐를 구별하라고 했냐면 이 목적어의 행위자를 구별하라고 했잖아. 그러니 동사 앞쪽에 나오는 행위자는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주어 이렇게 붙여서 지금까지 배운 원리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야. 같으냐 다르냐가. 그치? 그런데 준동사는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주어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 예를 들어 목적어인 경우도 있어.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선생님이 있는데 가끔가다 선생님이랑 아내랑 막 격렬하게 싸우면 선생님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우 나 좀 죽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말 해. 속으로 하는지 뭔지 모르겠지,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과격하게 말해. 너희들 머릿속에 기억이 남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진짜 우리 아내가 그런 말 한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럼 나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내가 she, 그죠? 자, 지금 한 얘기는 아니니까 과거로 told, 말을 했어. 누구에게? 나한테. 그죠? 밖으로 나가 죽으라고. 밖에 나가는 건 생략하고 뭐 하라고? kill. 죽으라고 하는. 물론 die를 써도 되지만 kill을 쓰면 죽이라고 말한 거야. 그죠? 자, 이때 kill은 주어의 동작이 아니라 목적어 자리에 오는 동작이니까 kill이라고 쓰지 않고 목적어가 하는 행위는 영어에서 원칙적으로 투부정사 써. to kill을 무조건 원칙적으로 쓰는 거예요. 사역과 지각이 아니면 여기 투부정사 쓰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사가 아니라 to가 붙었으니까 무슨 동사라 불러? 준동사 이렇게 불러. 그치?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겠어요? 거기까지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kill이라는 동사 특징상 뒤에 누가 나와야 되냐면 죽이는 대상. 누구를 죽이라고 우리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요 자리에 와야 되는 사람이 우리 아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누가 되는 거야? 내가 되는 거야. 여기 이제 선생님이 들어갈 자리야. 이해돼? 그러면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니까 빨리 뭐랑 확인하라고. 지금까지 배운 규칙을 따지면 누구랑? 주어 자리에 있는 애랑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라고 그랬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주어 자리에 있는 애랑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이 준동사 요 동작을 하는 누구? 행위자. 다시 말해 목적어 자리에 있는 누구? kill을 행위하는 누구? 나가는 사람과 이게 뭐?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의주?
그래서 원래 우리가 처음 배운 대로 하면 이 여자하고 선생님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여기에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겠지, 그치? 그치? 주어만 확인하면. 근데 이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 키를 행위하는 내, 미라는 이 단어랑 여기 들어오는 나랑 같으니까 미가 아니라 여기 누구 자리가 돼야 돼? 그렇지, myself 자리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 미가 아니라 왜 myself인데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신나게 풀어놨던 거를 혜미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왜 틀렸나? 밑으로 내려가죠. 8번 문제 같이 고민하는 거야. 8번. 분필을 깨먹는지 모르겠다. 8번. 자, 주어부터 밑줄을 쭉 찾아가 볼게. 자, 주어 누구냐면 The Financial Times 신문회사 이름입니다. 뉴욕 타임즈처럼 무슨 타임즈 신문회사 이름이겠지. 여기 주어. 자, 동사가 누구야? 여기 동사 밑줄 쳐볼까? Is encouraging. encourage라는 단어가 격려하다. 그죠? increase 동사 특성상 목적어에게 동사라고 격려 및 장려하다. 이렇게 나와. 자, 목적어 누구 나와? 길어. Asian Financial Analyst. 우리말로 치면 아시아계 돈, 파이낸셜, 금융을 애널리스트, 분석하는 사람들, 금융 분석가들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 뭐 하라고 되냐면 얘들한테 to subscribe, 우리말로 하면 정기 구독하라고 하는 거야. subscribe 무슨 뜻? 달달이, 주 단위로 계속 뭔 책이나 신문을 봐봐라. 이걸 우리말로 정기 구독하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뭐를 정기 구독하라고 했어? 여기 자리가 뭘 대신한 대명사야? 맞아, 이거 신문이야, 신문. 신문 보라고 한 거잖아, 그치? 그죠? 그럼 우리가 요거 배우지 않았다면 문장의 주어인 누구랑 저기 신문회사의 신문이랑, 그죠? 목적어 자리에 있는 it는 동일하니까 답은 뭐 적어야 돼? 주어랑 같아. 그러면 itself야. 이렇게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 지금 신문 자리에 행위, 이 신문이라는 것의 동사는 뭐야? 네모친 subscribe, 정기 구독하다의 동사, 준동사, 투부정사의 목적어 자리야. 그죠? 그러면 누구를? 그렇지. 행위자를 찾아야 돼. 행위자가 누구야? 정기 구독하는 사람은 누구죠? 아시아계 금융 분석가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행위자인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이 복수형 사람들이 뒤에 나오는 목적어 신문이랑 같아 달라. 다르니 이번에는 itself가 아니라 뭐가 답? it. 이게 답입니다. 답이 itself가 아니라 뭐가 답이다? 이게 답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표가 어떻게 완성이 돼? 준동사가 나왔다는 것은 주어랑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요 동사의 누구? 의미상 주어, 다른 말로 행위자하고 여기 뒤에 있는 목적어가 같은지 다른지를 구별해야지. 무조건 주어랑 같은지 다른지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래서 8번 답은 it야, itself야? it가 됩니다. 자, 요거랑 같은 문제가 9번 문제예요. 하나만 더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갈게. 다 틀렸나? 맞아. 8번 다 맞았나? 8번만 틀렸지? 재윤아, 8번 다 틀렸니? 다 맞았나? 8번? 이건 맞고, 오케이. 별표 치는 게 몇 번이었어? 9번이었나? 자, 9번 한 번만 더 볼게. 자, 이번에 주어가 누구냐면 이것도 경쟁업체, 회사를 뜻하네. 자, 이름은 우리의 새로운 경쟁업체인 Delight 루버웨어라는 회사야. 루버 더하기 웨어는 웨어가 물건이잖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루버는 고무니까 고무로 뭔가를 만드는 회사 이름인가 봐. 그죠? 자, 이 회사가 make 동사죠. 만들고 있어요. 자, 밑줄 a wide range of 광범위한 이런 뜻이야. a wide range of 무슨 뜻? 광범위한. 단어 나눠준 거 46번에 생 적어놨네. a wide range of 무슨 뜻? 광범위한
맞아. 가정용품을 만들었어. 그죠? 자, 그리고 갑자기 셀즈가 나왔죠? 그럼 선생님 동그라미를 한번 더 치겠네. and 뒤에 셀즈는 누구랑 대꾸를 이루냐면 여기 makes의 1번 동사, 자 2번 동사 셀즈야. 그죠? 자, 얘는 하유라 동사야 준동사야? 셀즈는 동사. 그러니까 빨리 주어 찾으면 되겠지. 그치 재윤아? 주어는 아까 뭐였지? 우리의 새로운 경쟁 업체인 누구? 딜라이트 루버웨어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 자, 그 회사가 뭘 해? 판매를 해. 그죠? 뭘 팔아? 여기 있는 요 댐과 댐셀구주가 대신한 단어는 뭘까요? 복수형이니까 뭐야? 회사가 아니라 그 앞에 붙은 그중 뭐였지? 플라스틱의 가정용품이 되는 거야. 얘를 대신한 거지? 그치? 그럼 하여 주어 자리에 있는 애는 회사 단수였고, 그치 재윤아?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는 집에서 쓰는 물건 housewares니까 일치하지 않네. 그럼 답은 뱀이야, 뱀셀구지야. 그렇지, 뱀이네, 뱀. 이해돼? 자, 이거는 뭐를 가지고 묻는 거냐면 여기 봐봐. 동사 앞쪽에 나와 있는 명사 이거를 주어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병렬 구조 잘 파악해서 셀지의 주어가 누구다? 회사다. 그 회사랑 누굴 대신한 단어다? housewares. 그죠? 단수와 복수는 절대 같을 수 없으니까 셀구지를 적는 게 아니라 3번 뱀 요걸 적는 겁니다. 자, 물건을 파는데 우리 것과 price is 가격면에서 lower 돼 나머지니까 우리 제품보다는 훨씬 더 낮은 가격의 제품을 파는 겁니다. 경제업체가 우리가 만든 물건보다 더 낮은 가격에 지금 팔고 있어서 큰일 났다. 뭐 이런 문장의 뉘앙스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해되겠죠? 대명사는 첫 번째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1번 여기 적지도 않았어. 뭐라고 했어? 첫 번째 뭐가 시험에 정말 잘 나온다? 어떠한 명사를 대신해줍니다. 우리 이번에 모의고사 풀어서 알겠지만 그거 3개 틀렸다 5개 틀렸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 지금 중학생들한테 뭐가 더 중요해? 그 문장을 정확히 해석해서 어떠한 의미로 문장이 쓰여졌고 대명사는 어떤 명사를 대신했는지 정확히 판단만 하면 나중에 이제 문제 푸는 방법 저번에 특강하면서 몇 개 안 알려줬지만 다 안 푸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거 배우면 금방 막 풀고 그러니까 해석이 제일 처음 중요한 겁니다. 조금만 더 풀고 우리 교재로 넘어갈게요. 나 이거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문제 있나요? 아니면 친구들 많이 틀리는 걸로 넘어갈 거야. 1번은 풀 거야. 1번 단어 때문에 잘 생각해보고 번호 얘기하면 그 번호는 풀어줄게요. 아니면 수업 시간 끝나고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고. 자, 여기 보면 her라는 단어 보여? 이거 3가지 she, her, hers 정확히 말하면 4가지네. 그치? she, her, hers 3가지는 her가 중복되는 거 때문에 3가지를 얘기한 거고 her는 소유격도 되고 무슨 격도 돼? 목적격도 돼. 그치? hers는 소유 대명사고. 그치? 그럼 절대 내가 소유 대명사는 목적격이랑 안 부딪히고 누구랑 부딪힌다고 했어? 소유격하고만 부딪히니까. 그치 하유가 뒤에 뭐가 있어? 명사 있는 거 없는 것만 판단하면 게임 끝나. 자, 명사 나왔냐 안 나왔니 재윤아? 안 나왔으니까 이건 무조건 답은 뭐야? hers. 아니 이게 목적격으로 썼다면 그녀를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해석하다 보면 되게 어색할 겁니다. 자, 단어 좀 어려워서 그렇거든. 자, 먼저 단어장에 보면 1번에 lease라고 써있을 텐데 그거 뜻 적으세요. 임대. 뭔가를 빌리는 걸 영어로 리스라고 해. 자동차를 리스한다. 자동차를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빌린다. 우리말로 할부라고 하는 임대야. 임대. 잠깐 빌려 쓰는 거. 그 밑에 있는 단어가 컨트랙인데 이건 여러 번 알려줬어요. 계약하다의 계약. 계약하다라고 써도 되고 계약이라 써도 되고 2번은 수축시키다의 뜻입니다. 뭐다 이거? 수축시키는 거. 수축. 컨트랙이 그런 뜻도 있어. 여러 번 했으니까 기억해야 돼. 그럼 첫 번째 문장 해석가 뭐냐면 빌림 계약이 at the end 끝날 때쯤 우리말로 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그녀가 buy, bought, chest, buy를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쓰는 거야. chest 구매하였다. 그쵸? 어려운 외워야 돼. 차를
그래놓고 in installment 이렇게 나왔어. 자, 여기다가 표시를 하시고 이게 단어가 어려워. 자, install이라는 단어는 우리 게임 좋아하는 친구, 컴퓨터 잘하는 친구는 이거 자주 목격하는 단어. 이거 무슨 뜻? 설치하다. 뜻 모르면 뜻 적어야 돼. install 설치하다. 요거가 명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럼? 맞아. installation 이렇게 씁니다. 설치. 그죠? 자,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인스톨에다가 먼트를 붙이면 이게 뭐냐면 할부 이게 뭐가 된다고? 나눠서 내는 거 할부. 그럼 앞에다가 뭐 붙여? in s 안 붙여도 되고 s 붙이는 경우가 더 많아. 이렇게 s를 붙이면 뭐? 할부로 이렇게 돼. 그죠? 할부 방식으로 구매를 한 겁니다. 단어는 익히면 좋겠죠? 그럼 우리가 할부로 물건을 살 때도 있지만 일시불로 물건 살 때도 있잖아. 그때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in 쓰고 full이라고 합니다. in full. 단어 적은 거 같은데 몇 번에 적었는지 모르겠다.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는데 없으면 적어놓고 외우세요. 몇 번에 적어도 기억 안 나는데 안 적었으면 혹시 기억해서 적어. 그래서 그녀가 그 차를 할부로 구매를 해서 and it 지금 그 차는 is now 지금 her car 그녀의 것이 된 겁니다. to keep은 가져갈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지닐 수 있는 이런 개념입니다. 허가 아니라 답이 뭐가 된 거야? hers가 된 겁니다. 넘어가도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의미 해석하고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넘어가고 단어는 정리를 해서 자기 거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우리 넘어갈게요. 원하고 it 그리고 하나만 더 배웁시다. 요거 지워도 되나요? 요거 지우고 이 자리에다 세 번째 거 적읍시다. 자, 우리가 대명사 중에 또 잘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맞아. 원하고 it. 원하고 it. 자, 이것도 대명사로서의 공통점이 있어. 명사를 대신에 차이점은 뭐냐면 원은 문법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명사를 뜻하고 it는 더 명사라고 칭합니다. 부호로 굳이 나타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선생님이 아까 딱 좋네요. 부피를 하나 깨트려 부러뜨려 먹었잖아. 그치? 떨어져서 그치? 그럼 선생님은 두 가지 방법이 하나 있겠네. 하나는 얘를 고장나고 부서진 걸 이렇게 붙여서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에이 부서졌으니까 저쪽 교실 가서 똑같은 부피 하나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겠죠? 만일 1번 사례처럼 이게 부서져서 이거를 막 고치고 뭔가 만들려고 막 이걸 가지고 계속 하면 그 다음부터 이 분필을 대신하는 단어는 그 분필이 되니까 전부 다 뭐로? it로 통일해서 it 이렇게 대명사 써야 돼요. 그의 반면에 원은 언제 쓴다고? 내가 지금 지칭한 이 명사와 종류는 같은데 다른 분필을 하나 가져온다고 했죠? 그때는 영어로 뭘 쓰는 거야? 원. 개념 이해돼요? 원과 it의 차이. 그게 대표적인 거고, 요거를 좀 더 심화적으로 좀 더 보면 하나면 명사겠지만 여러 개는 그냥 명사라고 하고 원의 복수형 뭐 투가 아니라 원즈가 되고, 오케이? 여러 개면 it의 복수형 데이의 목적격으로 주로 많이 쓰니까 얘가 데이라고 해도 되고 댐 이렇게. 이거는 하나가 아니라 선생님 분필을 두 개 부러뜨리면 이런 결과가 생기겠네요. 뭐 잃어버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그런 차이도 있지만 또 다른 차이 하나가 뭐냐면 자, 원은 뒤에 얘를 꾸며주는 수식어의 덩어리나 문장이 수식어가 된 절이 올 수 있어. 알겠어요? 근데 it는 뒤에 뭐가 잘 오지 않아? 얘를 꾸며주는 수식어구나 뭐 절이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벌써
이 수식어 구와 절까지 다 얘가 뭐 했어? 아예 대신 해버렸기 때문에 굳이 뒤에를 잘 쓰진 않아요. 아, 원은 뒤에 전치사, 명사, 현재 분사, 덩어리, 과거 분사, 덩어리, 투부정사, 덩어리나 관계대명사, 부사가 이끄는 절 이런 수식어가 오고 누구는? 얘는 오지 않아. 오, 그걸 하면 돼. 그 다음 요런 구조를 가진 게 하나가 더 있어서 하나만 더 써줄게. 자, 또 뭐? 디스랑 that 이런 거 들어봤죠? 이것저것 그죠? 요거 복수형 동의문 쓰자. 디스의 복수형은 뭐? 비즈. 대세 복수형은 뭐야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지 그쵸? 자, 요것도 마찬가지. 위에 있는 디스는 뒤에 뭐가 안 와? 얘를 꾸며주는 수식어 구나 문장 수식어 처리 오지 않아요. 이해돼요? 근데 뭐는 that goes는 뒤에 뭐가 와? 얘를 꾸며주는 수식어 덩어리나 문장 수식어 처리 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사람들, 것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걸 잘 구별하면 지금부터 푸는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치? 이 법칙을 머릿속에 잘 익혀서 몇 개만 한번 풀어볼게요. 12, 13, 14 11부터 풀까? 11부터? 할부로 주어도 되겠죠? 자, 11번 뭐하고 뭐가 부딪혔니? 지금 금방 알려준 디즈하고 도우즈 그치? 자, 뒤에 보니까 오브 동그라미 쳐볼까? 오브 뭐 했어 금방? 전치사의 another factory. 이걸 대표적인 우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명사가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무슨 어? 수식어, 단어가 여러 개니까 덩어리. 유진아, this, these야, that, those야. 답은 those. 돌아보겠습니다. this, these, the에는 수식어 덩어리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렇습니까? 이해돼요? 자, 해석해봅시다. 자, 이 공장에서 만든 신발은 자, 단어 어려운 거야. 밑줄 치세요. distinguish, 구별한다. 그죠? distinguish, 구별하다야. 단어 정리한 게 이거 찾아야 돼. 확실히 기억이 나. 몇 번 했을까? 몇 번 문제? 11번 문제니까 조금 51번. 51번에 distinguish 무슨 뜻? A from B, A랑 B를 구별하다라고 구별하다예요. 그 밑에 있는 단어 extinguish 그것도 뜻 적으세요. 불을 끄다입니다. 불을 끄다. 단어 52번 extinguish 불을 끄다. 자, 53번 distinct 그죠? 구별되는 형용사입니다. 54번 extinct와 extinct 멸종된 불 꺼진 이렇게 해석해도 돼. extinguish는 멸종시키다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도 있어. 그쵸? 자, 하나 더 해야 되겠네. 55번 spiral 나선 모양이 뭔지 알죠? input 그죠? imprint 뭔가에 새겨진 거죠? 우리 신발 밑창에 보면 이런 분이 새겨진 거 있죠? 스파이럴 임프린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해서 자, 이 공장에서 만든 신발은 be distinguished from 구별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공장에서 만든 뭐와 신발들과 그죠? 수식어가 있어서 보호주가 답인 거야. 이유는 뭐 때문에 구별이 된대요? Because of the spiral imprint on the bottom, 얼음, 바닥, 신발 바닥에 있는 나선형 모양 때문에, 그죠? 새겨진 모양 때문에.
2번. 자, instead of 밑줄. 이거 선생님이 독해할 때 이거 알려줬는데, 뭐뭐 하는 대신에 라고 쓰이지만, 이거 의역해서 뒤에 있는 거 한다, 안 한다? 그만큼 해야 해? 안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쵸? 아까 purchase가 뭐였지, 유준아? 구매하다. 그러니까, 쟤는 합치면 뭐를 구매하는 거 아니야? 새로운 디바이스가 장치야, 장비.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는 대신에 다시 의역하면 이 장비 사지 않고, 그죠? 뒤에 두고 더 매니저라는 그 주어 매니저는 decided to lease, 아까 배운 lease 동사로 빌리기로, 임대하기로 결심을 한 거야. 그 말 이해돼? 자, used는 이미 쓴, 그죠? 사용을 한 것으로, 그쵸? 자, 그럼 원과 that, 이말 이해되지? 원과 that이 나왔어. 이거는 이걸로도 못 풀어. 원도 그렇고 that도 그렇고 뒤에 수식어 다 올 수 있잖아. 그럼 차이는 뭐냐면 that, this는 앞에서 명사 얘기한 이것 저것 지칭한 거지.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랬어? 앞에서 얘기한 명사는 아니고 그 명사가 종류는 같지만 다른 거라고. 그죠? 그럼 이제 어떤 자리인가 살펴봅시다. 이미 한번 썼던 것. 그럼 앞에서 명사 뭐? 요 디바이스를 대신한 자리야. 그죠? 명사 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미 썼던 이 장치하고 이 새로운 장치가 완전 같아? 아니야. 종류는 같은데 서로 뭐 한 거야?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원자리야, 대자리야? 그렇지, 원자리지. 그렇지? 그리고 눈치 빠른 친구는 그래. 아까 원은 플러스 명사니까 어가 왔다는 거 대신 못 알아요. 그죠? they used, used, that 이런 표현은 절대 없어. 답은 원입니다. 근데 어떤 원이야? 어떤 중고야? 장치는 새 장비는 아니지만 중고인데 뒤에 보니까 2년 동안 쓴 거고 상태는 good condition, A급이에요. 그죠? 자, 13번 좀 더 해봅시다. 자, 막연한 어떤 명사는 원, 앞에서 지칭하고 언급한 명사는 it. 그 구조죠. 해서 자, 이분이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 뜻이죠. 당신이 절대로 차를 사지 않더라도 이거야. 시간적 조건이나 뭐 하는 동안? 학교 다니는 동안, 학생일 때. 그죠? 차는 절대 안 사겠지. 이분이 그렇지만 가끔씩 너는 아마도 need, 그죠? to 동사원이 빌리기는 해야 할 거다. 그죠? 그러면 요 앞에서 언급한 요 차야? 아니야. 빌릴 때는 딱 그 차가 아니라 그냥 그러한 종류의 다른 차겠죠? 그러니까 원이야 이트야 해도 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차 한 대 정도는 아마 빌릴 거예요. For some reasons.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it다 원이다? 원입니다. 자, 하나만 하고 이제 넘어간다고 했죠. 이건 읽어볼 것도 없어. 이거 다 of another company. 자, 이거 무슨 어야? 다른 회사의 수식어 덩어리죠? 그럼 수식어 덩어리가 올 수 있는 거는 원, that 오죠. 그죠? 원, that 오죠. 이거 뭐야? 이때 이거 못 온다고 그랬잖아. 뒤에.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답이 아니에요. 답은 다른 회사의 것들. 이게 되죠. 자, 앞에 해서 the defective, 이거 결함이 있는 이 뜻이야. defect는 흠집, 결함이거든. 결함이 있는 부속품들은 그죠? 주어 교체되어져야 합니다. 자, 뭐로? 다른 회사의 부속품들로. 앞에가 파트가 아니라 파츠 복수니까 여기다가 that을 쓰지 못하고 뭘 쓴 거다? 도즈를 쓴 겁니다. 그런 것도 반복수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넘어가도 되겠어요? 대명사 문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 문장의 해석이 안 되면 아마 너희들이 틀린 것처럼 짝대기가 쭉쭉쭉 그려지는 고등학교 내신에서 대명사가 시험 문제 나오면 난이도가
절대 중하는 아닙니다. 다 중상, 극상 이렇게 올라가는 파트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 중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제기대명사 있죠? 그건 반드시 주어하고 그 제기대명사가 놓이는 그 단어하고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가 나오면 그 준동사의 의미상 주어, 회귀자와 그 목적어 자리에 있는 셀프와 목적격과의 비교를 잘해서 같으면 셀프, 셀프즈, 다르면 목적격의 형태를 적는 거. 뭐 잃어버리면 안 돼. 넘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자, 올클로 갑시다. 나머지 것들도 집에서 틀린 거 다시 한번 보시고 선생님이 단어 정리하라고 한 거 네이버나 챗GPT나 사전 잘 찾아서 메꿔본 다음에 그래도 해석이 안 되면 질문하십시오. 올클은 어디 할 차례니? 선생님이 표시한 걸로는 지난 시간에 35쪽까지 한 걸로 돼 있거든. 나는 한 번만 해볼까요? 선생님 36쪽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색깔만 다를 수 있으니까 36쪽 맞나요? 요즘 다 맞는 것 같아? 36페이지 파일 맞아? 36쪽 볼게. 자, 페이지 36쪽에 자, 같이 볼까요? 네, 등위적 속사, 상관적 속사 이거는 여러 번 했으니까 이거 넘어가도 되겠죠? 나데이, 법비 이런 거 다 알지? 그렇죠? 그렇죠? 자, 비교 지난주에 한번 넘어가고 이거 비교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A하고 B라는 대상을 비교하죠. 비교급된 이런 거 나레지에즈, 에즈에즈 이런 걸 가지고 막 비교할 텐데 A하고 B는 동일한 품사, 명사면 명사, 동명사면 동명사, 부정사면 부정사 동일하게 쓰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문장 보면 자, 예를 들어 it requires more energy, 그쵸?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이게 가짜야, 가짜. 그죠? 진짜는 뭐야? To make water vibrate. make a 동사 원형. 물이 vibrate, vibration. 진동, 움직이게. 물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대. 자, 뭐보다 than 뒤에 vibrate air. 공기를 진동하게 하는 것보다. 그쵸? 그럼 똑같은 vibrate의 구조가 사역동사의 영향을 받아 동사 원형이 나왔다면 뒤에도 뭐 따라 나오는데 동사의 원형 vibrate의 표현이 되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런데 to가 붙어있지? 그치? 얘는 to가 붙어있잖아. 얘는 안 붙어있는데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왜 얘는 to가 붙어있느냐? 그렇지. 요게 똑같은 vibrate라고 해도 요게 저거랑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물을 진동스럽게 진동이 울리도록 만드는 것과 공기를 진동하는 것의 구조이기 때문에
행기 모양이 다르잖아. 얘는 vibrate 앞에 지금 water가 나왔지. 사역을 이용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얘는 에어가 워터처럼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어디 나왔어? 뒤에 나오니까 make를 써서 얘는 원형이 됐지만 얘는 make를 생략하면서 바로 to vibrate예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즉 우리말로 말하면 뭐냐면 1번에서 앞에 거 해석은 물이 진동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고, 밑에 거는 직접 공기를 진동으로 올리게 하는 것. 표현 방식이 달라져서 표현이 앞에 거는 vibrate지만 뒤에 거는 to vibrate다. 정확히 말하면 앞에 있는 to make와 뒤에 있는 to vibrate가 비교 대상이 된 겁니다. to를 똑같이 붙이지만 앞에 있는 것처럼 ing 붙이면 안 돼요. 단어가 vibrate가 똑같다고 해서 뭐 찾아내면 안 돼. 원형 찾으면 안 되는 현상이야. 이해되겠죠? 왜냐하면 에어하고 워터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잖아. 예를 들어 여기에 에어가 여기에 들어갔다. 그럼 이거는 그냥 vibrate가 답이야. 에어가 지금 뒤쪽에 있으니까 to vibrate가 된 겁니다. 이 질문 애들이 꽤 해서 이것만 체크하러 간 거야. 자,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 걸로 갈게요. 자, 병렬 구조가 꽤 많이 나옵니다. 특히 비교급을 활용한, 그렇죠? 빠르게 그냥 해석만 하고 갈게요. 자, 일부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자, 동명사 get, sleep, 잠을 자는 거죠? 근데 앞에 보니까 a few, 몇 분 잠을 자는 거야. 근데 extra 붙었으니까 추가로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8시에 일어나야 학교를 안 늦게 가는데 a few extra minutes면 8시 7분, 8분, 10분 이렇게 잠을 잤다는 거야. 동명사 이렇게 잠을 자는 것은 is more important than, 더 중요하대요. 그럼 뒤에도 똑같이 ing 구조로 나와야 되겠죠? 뭐? bowl of oatmeal, 오트로 되어 있는 식사가 될 만한, 그죠? 흔히 말하는 콘프레이크 같은 거죠. 요거 한 그릇을, 한 볼을 먹는 것 보다 잠자는 게 더 중요하네 라고 몇몇 학생들이 얘기해. 선생님도 그러고 너희들도 학교 다닐 때 잠 몇 분 더 자는 게 낫지 아침 안 먹는 거보다,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들 일부 학생들의 말은 잘못되고 틀린 거다. 이게 문장이에요. 앞뒤가 동명사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오트밀, 베지밀 다 미리 식사야, 식사. 베지밀 먹어봤죠? 앞에 있는 베지가 요거야, 요거 베지터블의 베지. 우리말로 붙이는 거 풀입니다. 풀. 그죠? 풀인데 한 끼 식사가 된다. 그러니까 그게 베지밀이고, 풀인데 이터블, 테이블에 올라간다. 그게 야채, 채소가 되는 거고. 베지는 풀입니다. 풀만 먹고 사는 사람을 베스트리언 그러죠. 채식주의자. 자, 2번 given amount of. 자, amount의 밑줄. 이거 순이 양이니 amount는 양을 뜻해. 그렇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보다는 셀 수 없는 명사랑 치부가 되고요. 앞에 given 형용사였다가 붙으면 이 형용사 한 양이야. 형용사 한 양. given amount 우리말로 하면 주어진 양에. 자, 근데 amount는 단어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amount는 지금 금방 1번 양이라는 뜻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웬만한 명사는 다 동사가 되죠? 웬만한 명사는 다 동사가 돼요. 그래서 amount는 무슨 뜻도 있다? 어떠어떠한 양이 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의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거야. 3 더하기 3은 6이 된다처럼 amount 뒤에 6을 적고 amount 앞에 3 플러스 1을 적으면 같은 개념이 돼. 그래서 요만큼의 주어는 amount, 주어의 이 전치사 to랑 결합이 되거든. 요만큼의 양이 된다. 요런 개념이야. 그러면 요 앞에 있는 A하고 amount to 뒤에 있는 B하고 양이 된다는 말은 서로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그렇지. 같다는 말이니까 equal to하고 뜻이 같다. 그래서 B equal to하고 뜻이 같으니까 A와 B는
있다라는 구조로 잘 쓰입니다. amount는 무슨 뜻도 있다? 앞에 있는 A, amount to 뒤에 있는 B가 같은 뜻이다. 같은 개념. 이 꼴이 우리 책에서는 여기서 양이야. 어떤 주어진 양의 음식이 is used,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그죠? 정확히 말하면 효율적으로라고 해석해야 되겠네. efficiently니까, 그죠? 자, 누구에 의해? 어떤 몸에 의해. 이제 우리 신체가 어떤 음식을 딱 받아들이면 이 음식을 잘 효율적으로 지금 쓰고 있다 이거예요. 자, 조건이 붙었죠? if, 만일, 그렇죠? it가 의미하는 거 어떤 명사 대신한 거예요? 어떤 명사야? given amount of food를 대신한 거야. 몸이 아니라 food야. 그죠? 자, 스페이스가 무슨 뜻이니 이거? 명사로는 우주, 공간 이렇게 외웠을 테고, 그죠? 동사로는 무슨 뜻이야? 스페이스 바 할 때 스페이스니까 공간을 만들다 이거죠.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간격을 두다 이거죠. 그죠? 스페이스는 간격을 두다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너희들 키보드 자판 중에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공간을 만들어주는 막대기, 그게 스페이스 바니까 한 칸 한 칸 커서가 움직이면서, 그죠? 한 칸 한 칸 공간을 만들잖아. 이게 수동화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돼? 그 음식이 공간이 주어진 상태가 된다면, 그럼 음식을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음식을 주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주어진 양을, 뭐 예를 들어 하루에 먹을 게 900칼로리다. 그러면 300, 300, 300 이렇게 주는 거를 it is space 이렇게 표현하면 쓸 수 있게 되겠죠? 자, throughout 되게 좀 어려운 단어죠. 이게 장소를 만나면 그 장소 모든 곳에서, 얘가 이렇게 날짜 개념을 만나면 이 날짜 동안 내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throughout 더 데이니까 하루 동안 음식이 간격을 두고 제공이 된다면 이거예요. 자, rather than도 instead of처럼 뒤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뭐 하지 않고 at one sitting, 한 번 앉았을 때 이 말이야. 그죠? at one sitting은 한 번 앉았을 때니까 뭐야? 그냥 스페이스가 두어지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찌양이나 얘네들처럼 먹방 방송하는 것처럼 한 번에 it은 뭐가 생각된 거야? it is eaten 이게 생각된 거죠? 그 음식을 먹는 것보다 이거죠. 그러니까 900칼로리를 한 번에 다 먹는 것보다 it is spaced 간격을 두고 300, 300, 300 이렇게 먹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음식을 사용하는 것, 그 음식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어 스페이스 기억 잘 합시다. 공간, 우주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사로 공간을 만들다, 간격을 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 문장. introvert 밑줄. 선생님이 예전에 단어 정리한 곳에 보면 있을 거야. 이거 어떤 사람을 introvert 그러냐면 내향적인 사람이죠. 소심한 사람을 주로 이렇게 얘기하고요. 외향적인 사람을 뭐라고 해? in을 빼고 x를 써서 extrovert. s를 붙였다는 것은 복수형이 되는 거야. extrovert, introvert.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들, 소심한 사람들은 seem to 동사원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seem to는 글쓴이의 생각을 얘기할 때 잘 쓰는 동사 구라고 했어. prefer는 좋아하다니까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네요. 자, A to B 이런 구조로 분명히 나온다고 했죠. 비교급 하면 A, then B 이렇게 많이 외웠는데 선생님이 라틴어에서 온 비교급 prefer와 같은 거 뭐 있어? 주니어, 시니어 기억나? major, minor 또 두 개 더 알려줬는데 뭐야? superior, inferior 이런 것들은 2R, 5R로 끝나는 이런 단어들은
댐이 아니라 접속사 전치사로 to를 쓰는 거야. to 비교할 때 우리 비교급은 대노잖아. 근데 얘는 to 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prefer 하면 빨리 to 찾는 게 해석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A 부분이 좀 기네요. 혼자 일하는 거 또는 작은 그룹을 쪄서 일하는 걸 더 좋아해. 뭐보다 어떤 역할에 in 참여하는 것보다. 자, 이 역할은 역할인데 어떤 역할이야? requiring 뭔가를 필요로 하는 역할이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디그리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뜻이 뭐야? 각도, 온도 할 때 도라는 뜻 있죠? 디그리가 각도, 온도 할 때 그죠? 앵글이나 셀시우스 같은 섭씨 몇 도 할 때. 그 다음에 정도라는 뜻이 있어. 어느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주는 학위. 그죠? bachelor degree. 대학원 졸업하면 주는 학위 master degree. 대학원에서 석사 말고 박사과정을 밟으면 주는 거 닥터 디그리. 그때는 학위라는 뜻도 있지. 학위 그죠? 디그리가 여기서는 하이하고 디그리를 합치면 그죠? 높은 정도의 이걸 두 글자로 그냥 고도의 이렇게 얘기해. 고도의 높은 수준의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도의 사회적 상호작용 소셜 인터액션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또는 소그룹이면서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prefer를 기준으로 A to B가 동명사인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조금만 줄게. 조금만 집중하자. 자, when you eat 언제 무언가를 먹는 것 의역하면 먹는 시기 뒤에 보니까 굵은 글씨로 when you eat 무엇을 먹는 거, 먹는 이제 음식의 어떤 종류 뒤에 보니까 거의 중요한 게 뭐해? 같아. 언제 먹느냐, 뭘 먹느냐 이거 거의 동등하게 중요하다. as는 앞뒤가 같다는 개념이잖아.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자, 뒤에 이유는 because 왜냐하면 그죠? 동일한 똑같은 nutrient 영양소들은 영양분들은 주어 복수 have different 각기 뭐 다른 effect on the body 몸에 효과를 낸다. 그 말 이해되겠어요? 자, 뒤에 보니까 왜 어떨 때 consume라는 게 소비될 때 이거죠. 그러니까 음식은 소비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 음식은 섭취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consume은 물건을 쓰다, 소비하다, 사용하다 이 뜻도 있지만 음식은 뭐 하다? 섭취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at different times 각각 다양한 시기에 그죠? 그 음식이 섭취되었을 때 몸에 다른 effect,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자, 언제 먹느냐라는 것은 뭘 먹느냐만큼이나 거의 중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앞에서 무얼 먹는가를 막 강조를 했나봐.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 그러나 언제 먹느냐도 뭘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하다. 그지? 왜? 다양한 시간대에 그죠? 물건, 음식이 섭취되었을 때 각기 다양한 효과를 뭐 하니까? 내니까. 그래서 우리 사과는 아침에 먹는 게 좋대? 저녁 때 먹는 게 좋대? 아침에 먹으면 금이라고 하고 그죠? 점심 때 먹으면 은이라고 하고 자기 전에 먹으면 똥이라고 하잖아. 뭐 산이 위를 망가뜨린다 뭐 그래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나머지 거는 오늘 대명사를 조금 다뤘기 때문에 37쪽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기로 하고 좀 쉬었다가 구절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